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분동 볼륨 훈련. 운동 볼륨 훈련은 근육의 성장과 강화를 목표로 하는 훈련 방법 중 하나로 주로 반복 횟수와 세트 수를 증가시켜 훈련의 총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훈련 방식은 근육의 피로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근육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기본 개념, 볼륨 훈련은 볼륨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훈련의 총량을 강조한다. 여기서 볼륨은 운동량은 중량 반복 횟수 세트 수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60kg으로 10회 반복하면 600 볼륨, 100kg으로 3회 반복하면 300 볼륨이 된다. 이 훈련 방식은 일반적으로 중량을 다소 낮추고 반복 횟수를 늘려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볼륨 훈련은 다양한 운동에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근력 운동에서 효과적이다. 3볼륨 지표들 2회 1메가볼트 유지관리 볼륨이다.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근육량이 감소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동량이 필요하다. 즉 유지하고 싶다면 이 정도의 운동은 해야 한다. 2매브 최소 효과적 볼륨이다. 근육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량을 의미한다. 중급자에서 고급자로 성장할수록 매부는 MV보다 낮아지기 시작한다. 즉 최소한 이 정도는 운동해야 근육이 성장할 수 있다. 3. 메가암페어의 최대 적은 볼륨이다. 근육 성장을 위해 최적화된 운동량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 범위는 개인의 목표와 훈련 계획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된 목표가 아니다. 매부는 매부와 MRV 사이에 위치하며 훈련 후 변화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 4MRV 최대 회복 가능 볼륨이다. 운동량이 회복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하면 오히려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이 지점을 넘어서면 회복이 어려워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MRV는 운동 계획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네. 근육별 권장 지표들 MV, 매부, MRV의 숫자는 주당 세트 수, 빈도, 일주일에 근육을 훈련하는 횟수, 기수, 특정 근육을 운동하는 데에 권장되는 횟수. MV가 0인 근육은 다른 복합 운동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시 1하체 앞쪽인 대퇴 사두근 최소 주당 8세트 최대 20 플러스 세트 빈도는 1.53회를 할 수 있다. 만약 월요일 목요일에 주 2회로 최대 세트를 채운다고 하면 월요일 10세트 목요일 10세트를 하면 되고 각 세트별로 하열 5개를 하고 못할 무게로 진행하시면 된다.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MRV 20을 소화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MRV가 아닌 매부부터 즉 8세트로서 월요일 4세트 목요일 4세트로 시작하여 MRV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5. 나의 MV, 매부, MRV 20세트는 단순한 평균치일 뿐 각 근육군의 최대 회복 가능 세트는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출발점으로 삼자. 1mv 1년 내내 고볼륨 트레이닝을 계속하는 것은 근육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3개월 동안은 유지 주기를 가져야 한다. 훈련 프로그램을 MRV에 맞춰 진행한 후 반복 횟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볼륨이라는 신호이다. 볼륨 조절 유지 단계에서 볼륨을 줄였음에도 반복 횟수가 유지된다면 나의 MRV는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 반대로 유지 단계에서도 반복 횟수가 줄어든다면 그 볼륨이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이다. 충분한 훈련 사이클을 거친 후에야 나의 MRV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MRV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m EV 1. 훈련 시작 점진적 증가 전체 훈련 주기 동안 매주 훈련의 무게를 조금씩 늘린다. 성과 평가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핵심 운동의 성과를 평가한다. 성과가 향상되면 이전 사이클에서 훈련한 볼륨이 매부 이상이었다는 뜻이다. 성과가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면 볼륨이 매부 이하였던 것으로 해석한다. 이 다음 사이클 계획 성과가 향상된 경우 다음 사이클에서도 같은 매부로 시작하고 성과를 계속 확인하면서 주당 훈련 세트를 2세트씩 줄여나간다. 성과 향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 방법은 매부로 훈련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만 진행해야 하며 장기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결국 당신의 매부는 성과가 향상된 사이클에서 진행한 세트 수보다 약 2세트 정도 더 많을 것이다. 3. 미터 AV 처음에는 매부로 시작하여 자신의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훈련을 진행한다. 이 단계에서 주당 1-2세트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볼륨을 늘려간다. 성과가 향상되었다면 볼륨을 조금씩 늘린다. 주당 세트를 1세트씩 추가하여 몸의 반응을 관찰한다. 성과가 계속 향상된다면 현재의 볼륨이 매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한다. 여러 주에 걸쳐 볼륨을 조정하면서 성과가 더 이상 향상되지 않거나 감소하는 지점을 찾는다. 이 지점이 나의 매부입니다. 4.
MRV 1. 기본 훈련량 정한. 우선 기본 훈련량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훈련량을 기록한다. 다음으로 퍼포먼스를 체크하는 단계가 있다. 매주 훈련 후 자신의 힘이나 지구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록한다. 같은 무게로 몇 번을 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성과 확인. 만약 지난주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면 아직 MRV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훈련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면 훈련량이 너무 많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훈련량을 줄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MRV에 도달했다면 회복을 위해 가벼운 운동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몸이 회복되고 다음 훈련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6. 운동 적용. 가슴, 근육 훈련의 최적 볼륨 설정. 1. 매부. 근육 성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련량으로 가슴 근육의 경우 주당 6세트로 설정한다. 2. 메가암페어V. 근육이 최적의 성장과 적응을 위해 필요한 볼륨 범위로 주 2회 훈련 시 20세트, 주 3회 훈련 시 25세트로 측정된다. 3. MRV. 개인의 회복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최대 훈련량으로 주 2회 훈련 시 20세트, 주 3회 훈련 시 25세트가 적절하다. 4. 훈련 빈도에 따른 볼륨 설정. 주 2회 가슴 운동을 진행할 경우 하루에 10세트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4세트,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3세트, 케이블 크로스오버 3세트를 조합하여 총 10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대략적인 추정치이므로 개인의 반응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5. MRV 찾기. 마이크 박사는 매무부터 시작하여 주차별로 세트 수를 조정하며 MRV를 찾아가는 방법을 권장한다. 예를 들어 매무가 6세트인 경우 주 2회 훈련 시 하루에 3세트씩 시작한다. 운동 중 목표 반복 횟수의 2회 이상을 수행할 수 있었다면 다음 주에 2, 3세트를 추가하고 목표 반복 횟수에 정확히 도달했다면 MRV에 근접한 것이다. 반대로 목표 반복 횟수에 실패했다면 중량을 낮추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6. 지속적인 과부하. MRV를 찾은 후에도 매번 MRV 값으로 훈련하는 것보다는 매부에서 시작하여 매부 범위 내에서 과부하를 주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근육의 적응을 촉진하고 다시 MRV에 도달한 후 볼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7. 강도 조절. 훈련의 강도는 반복 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1. 6회 강한 강도, 62회 중간 강도, 12, 30회 약한 강도. 8. 훈련 비율. 근육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경우 중간 강도의 훈련을 23 또는 34 비율로 설정하고 나머지 13 또는 14 강한 강도의 훈련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9. 훈련 빈도와 회복. 각 근육 그룹은 주 3, 6회 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는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면서도 충분한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 10세트 수 제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종목당 최대 세트 수는 8세트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다. 8세트를 초과할 경우 근육에 피로가 쌓여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문 자료가 인용되었다. 따라서 훈련 시 세트 수를 적절히 조절하여 피로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결론. 결론적으로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다양한 훈련 방식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량, 운동기법, 세트 수, 중량, 회복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목표에 맞는 최적의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근육 성장의 열쇠이다. 실경구 사례. 한 그룹이 금식 기간 동안 8번씩 4세트, 4분의 휴식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한 반면 다른 그룹은 세트를 하나 줄여 동일한 조건에서 훈련했다. 놀랍게도 세트를 줄인 그룹이 근력과 점프력 모두에서 더 큰 향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발견되었다. 한 그룹이 GVT 방식으로 10세트 10회 60% 강도로 훈련한 반면 다른 그룹은 동일한 강도와 횟수로 세트를 절반으로 줄여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세트를 줄인 그룹이 더 많은 근력과 근육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100번의 운동이 회복 능력을 초과하여 정크 볼륨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 볼륨과 근육 성장의 상관관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주당 5세트에서 9세트의 운동량이 근육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볼륨이 증가함에 따라 근육 성장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 연구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5세트 그룹에서 가장 큰 근육 성장이 나타났고 20세트 그룹에서는 오히려 낮은 성장이 관찰되었다. 이는 볼륨이 많을수록 무조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 숙련자와 초보자의 차이. 또한 볼륨과 근력 증가에 관한 연구에서는 숙련자와 초보자 간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숙련자들은 10세트 이상의 볼륨을 소화할 경우 근력 증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과도한 볼륨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개인의 운동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볼륨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운동의 질과 볼륨의 관계. 많은 볼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운동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운동의 질이란 각 세트와 반복에서의 근육 수축과 집중도를 의미한다. 과도한 볼륨을 소화하려다 보면 근육의 수축이 불완전해지고 이는 결국 근육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많은 볼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집중과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운동질. 운동량을 단순히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운동의 질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세트와 반복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볼륨을 설정하여 훈련하는 것이 근육 성장에 더 효과적이다. 8. 결론. 근육 성장을 위해 운동량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운동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볼륨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가끔 운동하는 사람은 최대한 많은 운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과도한 운동량이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열심히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육이 줄어들거나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 운동량이 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운동량을 늘리기보다는 자신의 운동 수준에 맞는 적절한 볼륨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4. 밑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